자, 우리가 보통 고대 인류 문명을 얘기할 때 4대 고대 문명을 얘기합니다. 중국의 황허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지금 이라크 땅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문명을 보통 4대 고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요즘은 역사학자들이 중부 아메리카에 있는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남부 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산 그 산맥에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잉카 문명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6, 7개의 고대 문명을 얘기할 텐데요. 사실 지금 세계화의 문명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서양, 즉 유럽 문명은 어디에서 발원한 건가,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바로 그 근원지를 찾는 게 바로 크레타서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크레타죠. 유럽 최초의 문명을 크레타에서 생겼다, 여기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크레타 섬에서 발생한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노아 문명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대략 기원전 3000년부터 약 1600년까지 그 전성기를 누렸다, 그 존재감을 드러낸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미노아 문명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거라고 얘기하고 발전한 것이라고 보통 여깁니다. 크레타는 지금 그리스 본토의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에게해의 남단에 위치한 섬이 바로 크레타입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바로 튀르키예, 그리고 키프로스,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로 통하게 되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리비아로 통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과, 그리고 페니키아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명,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 나일 문명이 이렇게 모이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문명의 융합 장소 또는 문명의 교차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중해 서쪽과 그리고 본토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쪽과 동쪽에서 유입된 그 선진 문명을 북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옮기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은 대략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5배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는 바로 이 크레타 섬이 5번째로 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일어난 문명을 이끈 사람을 미노스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노스 왕에 관련된 탄생, 그리고 그의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예, 다 아시다시피 제우스를 꼽죠.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라고 하고 영어식으로는 주피터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제우스가 어느 날 올림포스 그 산 정상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 지방에서 한 아름답고 정숙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바로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에우로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제우스의 마음에 이 에우로페 공주가 훅 들어왔죠. 그래서 그 에우로페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제우스가 자기 모습 그대로 에우로페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모습을 변신시키는데, 뭐로 변신시키냐면 아주 튼튼하고 잘생기고 윤기 나는 황소로 접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우스가 에우로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황소로 변한 장면을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묘사한 게 있는데요. 신들의 아버지이자 통치자인 그는, 여기서 그는 제우스, 유피테르를 말하겠죠. 세 갈래 난 벼락을 오른손으로 휘두르고 머리를 끄덕이면 온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분이건만 왕홀의 위엄을 버리고 황소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솥대와 섞여 음매하고 울부짖으며 부드러운 풀밭 위를 당당하게 돌아다녔다. 자, 한갓 여인을 얻기 위해서 천하의 제우스가 보잘것없는 황소로 변해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자, 제우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얘기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보다 앞선 그리스의 아폴로도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 그리스 전역에서 떠도는 신화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묶어냈는데 제우스는 그녀를, 여기서 그녀는 에우로페를 말하겠죠. 제우스는 그녀를 사랑하여 로도스 섬에서 건너와 사람 손을 타서 길들여진 황소로 되어 그녀를 등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 크레테로 갔다. 황소로 변한 제우스가 그 에우로페 공주에게 다가가서 에우로페 공주를 등에 태우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헤엄쳐 나가면서 어디로 갔냐면 크레타 섬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오비디우스의 시를 또 한번 다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유괴당한 소녀는 더럭 겁이 나 멀어지는 해안을 돌아보며 오른손으로는 뿔을 잡고 다른 손은 황소의 등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펄럭이는 옷은 바람에 부풀어 올랐다. 신은 어느새 딕테의 들판에, 여기서 딕테의 들판은 크레타에 있는 한 들판을 얘기합니다. 신은 어느새 딕테의 들판에 도착하여 가짜 황소의 모습을 벗고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에우로페와 짝을 맺게 되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미노스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노스는 천하의 제우스의 아들인 셈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이전에 그리스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에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었던 페니키아의 공주였고요. 자, 이런 신화가 있는가 하면 또한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역사에도 있습니다. 보통 역사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인들이 말하길 어떤 헬라스인들이, 여기서 헬라스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인을 가리킵니다. 포이니케의 튀로스로 가서, 여기서 포이니케는 페니키아를 그리스식으로 읽은 건데요. 이 포이니케의 튀로스로 가서 왕의 딸인 에우로페를 강탈해 갔다고 한다. 이 헬라스인들은 아마 크레타인들이었을 것 같다. 자,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납치해서 크레타로 간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이런 신화적인 거 다 제거하고 에우로페를 납치해 간 사람들이 바로 크레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역사적으로는 그리스인들 중에 크레타 사람들이 페니키아로 건너가서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해 가지고 온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 속에서 바로 미노아 문명, 즉 최초의 유럽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노아 문명이 탄생했습니다.